어차피 지금 반도체도 사이클이고 거기다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왔었을 때 IR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들은 일단 다 아시는 것처럼 3분기부터는 아무래도 수요 회복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좀 더 개선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쪽인데, 여기서 맹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AI 반도체 쪽에 고용량의 메모리 반도체를 패키징화 시켜서 들어가기 시작한다 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5년간 40% 성장한다고 합니다. 계좌에 한 20%대에서 한 40% 사이 정도까지는 일단 세팅하고, 알겠습니다. 자동차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현대기아차가 IRA 수혜를 못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증권가에서 우려가 나온 적이 있는데 네. 실적은 사실 잘 나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약간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자동차를 볼 때 지금 현재는 이제 내연기관차와 이제 전기차 쪽 라인, 친환경차 라인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나왔던 실적은 솔직히 내연기관차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들이 좋아하는, 북미 쪽으로 좋아하는 펠리세이드 이렇게 웅장하고, 네, 뒤에도 보니까 저 막내 저 뒤에 7인승이니까 저 뒤에 타 있는데 뭔가 좀 넓지 않습니까? 뭐 넓죠. 이런 차 좋아하잖아요. 거기서 시작됐고, 그 다음에 또 독보적인 브랜드 제네시스. 이게 끌고 가다 보니까 또 제네시스 브랜드도 저희가 알다시피 좀 비싸요, 다들. 근데 다른 포드나 아니면 GM이나 이런 회사들이나 뭐 스텔란티스 모두 다 이제 자동차가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지원이 많이 됐죠. 근데 현대차는 생각보다 그게 좀 잘 됐습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는 한 달이면 차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브랜드를 샀다가 그래요? 그러면은 쭉 보다 보니까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고 제네시스 브랜드도 괜찮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나왔던 게 깎지도 않고 사기 시작하는 거죠. 브랜드 노력을 맞추다 보니까 마진이 딜러한테 넘기는 할인율 같은 경우도 없이 그냥 팔 수 있다 보니까 훨씬 수익성이 좋아졌죠. 예, 그런 건 나오고 있는데 하나의 고민이 그겁니다. 전기차가 지금 아직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거죠. IRA 법안 통해서 지금 이번에 통과되는 차 보게 되면 16개 차종이 다 미국 차들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가 슬쩍 들어갑니다. 폭스바겐 ID4 이게 들어가기 시작해서 해외 쪽 브랜드는, 미국이 아닌 브랜드는 그게 하나가 싹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혹시 방미를 통해서 적어도 저희가 얘기하는 GV70 이건 넣어주면 안 될까 싶었는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그래서 이런 상황 쪽에서 현대차는 지금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아야 $7,500. 이것도 꽤 한 1,000만 원 차이 나다 보니까 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됐었을 때 이거 가격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제 미국의 전기차 공장 빨리 지어야 되고 빨리 가동시켜야 되고, 근데 지금 전기차 공장 빨라 봐야 최소한 24년 말, 내년 말쯤 되다 보니까 그 사이까지 공백이 있겠죠. 그럼 지금 자동차 가지고 그래도 우리 차 좋아요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같은 가격이라도 지금 다른 차는 벌써 미국 차들은 다 할인 받고 사다 보니까 그러면 그거 사겠지 라고 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겠죠. 여기서 어떤 변화를 가져가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 현대차가 하는 전략은 플릿 선단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리스, 또 거기다가 렌트, 그리고 그 상업용 차량 이쪽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걸 공급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한 5%도 안 됐던 그쪽 비중을 글로 확 늘려가다 보니까 그게 한 30%가 늘어났어요. 그거 가지고는 유지를 하면서 계속 그쪽을 공급하겠다라는 입장인데 한계가 있겠죠. 그렇다고 리스 차량 회사들이 다 그냥 계속 현대차 것만 받지는 않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걸로는 꾸려가서 적어도 최소 점유율을 맞추겠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한 1년 반 정도는 공백인 상황이겠죠. 그걸 어떻게 돌파하느냐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는 아마 볼 때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현대기아차가 싸고 실적 잘 나온 거 다 압니다. 근데 주가가 계속 가기가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포드나 GM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밸류 따지게 되면 7배, 5배밖에 안 됩니다. 근데 테슬라만 혼자 저 우주의 밸류를 받고 있죠, 종목이. 그렇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미국 시장에서도 현재까지 전기차 점유율 84%대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독보적인 위치, 친환경차 키우다 보니까 나오는 지위를 보여주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 나온 거고, 나머지 회사들도 아직 그 정도 밸류를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현대차도 이렇게 싼데 이거 밸류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도 급등하겠지라고 보시면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필요해요. 즉 전기차의 라인업들을 이제 빨리 당겨와서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서 현대차도 결국에는 점유율, 전기차 쪽도 테슬라와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탄력받게. 원래 지금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테슬라 밑에 전기차 라인업 중에서 가장 잘하는 회사가 현대차였습니다. 이게 IRA 법안 나오기 전엔요.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테슬라 1위, 현대차가 2위였습니다. 그 정도 때는 주가가 벌써 24만 원 그 정도까지 갔었을 때죠.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죠. 근데 지금 실적이 더 잘 나오는데도 그 정도 못 가고 있습니다. 20만 원대 계속 걸려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전기차 라인업들을 제대로 아직 평가를 못 해준다는 얘기죠. 결론은 숫자가 좋아져서 나오는 것보다 릴레이팅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저기도 현대 기아차도 친환경 차로 인해서 뭔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확인돼야 그 다음에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둘 다 고르신다고 하게 되면 그래도 실적의 변화가 뚜렷한 건 기아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걸 보시는 것보다 그러면 현대기아가 앞으로 미국에서 가서 북미 공장을 통해서 공장을 확장시켜서 부품사들도 같이 키워서 나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북미 커가는 전기차에 대응하기 위한 부품사들도 같이 들어가는 요 라인업이 되는 회사들, 요걸 찾아보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앞서서 이제 외국인이 우선주까지도 막 쓸어 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감산 발표 후에 그 네. 당일날 이제 4% 뭐 넘게 급등을 했죠. 그리고 지금도 역시나 그 가격대를 좀 유지를 하면서 한 6만 5천 원대 그 정도를 현재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 고가인 것 같긴 한데, 약간 이후에는 사실 여기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는데 네. 바닥은 좀 지났다고 볼 수 있을지. 요즘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반봄온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그래도 반봄온.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그래도 반도체의 봄은 온다. 그래도 온다. 네. 이게 그러면서 이제 또 짤이라고 그러죠. 막 돌아다니고 하면서 그거 올라오게 되면 바로 아들아 에코프로 샀지 이거 어머니의 말 같이 격돌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반도체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도 계속 한 3개월 동안, 그리고 또 달란트 투자 제가 나와서 계속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는 사지 말라라고 얘기 드리죠. 맞아요. 사지 말고 네. 모으자.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업황이 이런 상황이다 보면은 주가가 바로 못 갑니다. 출렁출렁 그러고,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딱 사기 좋을 때는 그겁니다. 쭉 밀립니다. 내일 보면 개파락해서 더 빠질 것 같습니다. 그때 사세요. 그러면 안 빠집니다. 오히려 그때가 저점입니다. 그리고 보면 아마 SK하이닉스 차트 한번 펼쳐놓고 한번 보세요. 보면은 딱 그거를 무시하고 이렇게 쭉쭉쭉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날 이제 쭉 해서 다음날 빠질 것 같은 차트에 돌리기 시작합니다. 또 서너 번 그랬었어요. 근데 그 라인대가 다 만약에 그때 사놨다 그러면 지금 수익권이죠. 그런 변화를 보게 되면 어차피 지금 반도체도 사이클이고, 거기다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왔었을 때 IR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들은 일단 다 아시는 것처럼 적자폭 이만큼 나왔고, 그리고 저희가 많이 하는 얘기가 저런 회사들이 조 단위로 적자를 본다. 회사 망하겠네. 이게 아니라 항상 그전에는 많이 벌었다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사이클이 있다 보면은 그때 안 좋은 거를 겪는구나 라고 보면서 사이클 산업에 대한 이해가 가장 필요하다는 얘기는 가장 많이 드렸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작년 4분기부터 1분기가 재고는 거의 피크일 것이다. 두 회사가 나오는 공통점의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2분기도 역시 고생할 것이다. 근데 재고의 피크는 좀 지났을 것이다. 3분기부터는 아무래도 수요 회복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좀 더 개선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쪽인데, 여기서 맹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도체 업황의 사이클들은 어떤 애널리스트, 심지어는 이재용 회장님, SK 하이닉스 사장님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갑자기 어떤 시그널로 인해서,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고객 수요가 얼만큼 붙느냐의 문제겠죠. 반도체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다 보니까 이번에 감산을 통해서 그렇게 환호하는 이유가 공급자가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수요도 항상 대기 있고 그 정도로 살아야 했는데, 그러면 지금 벌써 공급의 P가 서플라이라고 하는 S 가격이 꺾이기 시작하게 되면은 같은 가격도 반응을 하기 시작하겠죠. 수요는 약간 떨어져서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게 되면 그 떨어진 부분들이 유지가 되는데 이걸 먼저 꺾어버렸다. 그러면 가격은 이제 더 이상 안 빠진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거기서 반응하기 시작하게 되면, 수요만 살기 시작하게 되면 가격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놀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업황의 저점에서 나오는 변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저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한국은행조차도 얘기합니다. 하반기에는 반도체업 개선된다. 이건 모릅니다.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지금 이렇게 조 단위로 적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업황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때 사이클 산업은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봤었을 때, 지금은 액션은 모아가는 건 여전히 좋고요. 근데 이걸 계좌 열어봤더니 아직도 그대로네.
아직도 안 올라가네? 조바심 나면은 반도체 투자는 못 하십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좀 될 만한 것들은 특히 뭐 보통 SK 하이닉스 많이 보실 거고 거기다가 또 삼성전자 우선주 많이 보실 거고 가격 대비해선 근데 그런 거 보신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조급하게 볼 자리는 아니고 계속 모아갔다가 버져 나오게 되면 또 막 열심히 또 저희 일해요. 현금 채굴 합니다. 일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봤더니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그때가 제일 행복한 거지. 지금은 현금 채굴해서 가격 맞다 그러면 또 사놓고 그런 전략이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 턴하면서 약간 좀 소부장 쪽도 네. 그러니까 온기가 도는 것 같은데 혹시 그쪽에서 볼만한 주식 무엇이 있을까요? 소부장은 지금 봤을 때 그게 제일 핵심이겠죠. 그러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와 이제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을 나눠볼게요. 근데 시스템 반도체 그쪽은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키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북미 가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북미의 칩스 법안 생각보다 좀 이상하고 안 가. 그러면서 대안으로 삼은 게 한국의 투자죠. 용인 클러스터에 한 300조 투자하겠다. 파운드리 키우겠다는 입장이죠. 평택과 거의 비슷할 만큼 팹 5개. 우리도 여기 또 똑같이 지어서 이거는 파운드리로 집중하겠다. 2030년에 만약에 완공되기 시작해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TSMC랑 다독돌하게 좋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그거죠. 삼성전자는 KPX 투자 절대 안 줄인다. 반도체는 미래를 보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안 좋을 때는 계속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현상들은 기대감이 높은 쪽이다라고 보게 되면 시스템 반도체 계속 키울 거라고 보게 되면 키울 때 TSMC도 지금 많이 나오는 게 3나노까지는 들어갔는데 2나노는 죽쓰고 있습니다. 3나노도 지금 뭐 애플이나 퀄컴 쪽에서 들어오는 단계를 보게 되면 좀 먼저 선점했네라고 생각되는데 기술의 완성도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수율이 뭐 드라마틱하게 80% 90%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고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됐었을 때 지금 이제 3나노에서 2나노로 가는 건 또 무진 어려운 기술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2나노는 TSMC 잠깐 보니까 수율 뭐 20% 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10개 만들어서 8개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정도로 어려운 작업들인데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로는 3나노 쪽에서 여러 가지 공정상 격돌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근데 삼성전자는 이번에 IR을 통해서 2025년 2나노 가능하겠다라고 얘기하지는 모릅니다. 이거는 네 가봐야 됩니다. 아무리 삼성전자도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일단 기술력으로 봤었을 때 이게 이제 미세화 공정 들어가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또 이제 낸드 같은 경우는 고단화 경쟁 들어가고 하게 되면은 기술력들이 계속 또 높아지다 보니까 그쪽에 또 가장 또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EUV겠죠. 네, 그런 쪽에서 들어가는 회사들 다 아실 겁니다. EUV만 치면 다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여전히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계속 해야 될 거고 거기다가 시스템 반도체의 역할론을 계속 부각받을 수 있는 이런 쪽들은 찾아보는데 또 하나 그러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전공적 후공적이 있겠죠. 근데 전공적 쪽은 사이클과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왜냐면 다 웨이퍼를 만드는 작업 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들어가는데 후공정 쪽은 이제 그거를 좀 서포팅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키징하고 검사하고 들어가는데 만약에 AI 반도체 쪽에 고용량의 메모리 반도체를 패키징화 시켜서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패키징 쪽은 부각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AI 반도체가 뜨면서 거기 들어가는 메모리와 관련된 대표적인 삼성전자 쪽도 이번에 많이 IR에서 한 얘기가 SK하이닉스도 HBM3 올려서 지금 128기가 12단까지 올리던 거를 이제 24기가까지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양산했다라고 하면서 되게 뿜뿜 이런 쪽으로 나왔는데 이게 지금 아마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로는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비율이 SK하이닉스가 훨씬 높습니다. 53%까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훨씬 더 높아서 이거를 기대감이 높아서 끌고 가는데 이게 그러면 와 저렇게 그러면 SK하이닉스 좋은 회사네. 아직은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요만큼입니다. 근데 그게 앞으로 5년간 40%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5년이면은 지금 한 2027년, 28년 가게 되면 AI 반도체 막 또 성장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그건 또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겠죠. 근데 아직은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여기다 보니까 요만큼 차지하는 거에서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보게 되면 전공정은 메모리 반도체 전반적인 사이클과 보다 보니까 사이클 업황 쭉 살아나게 되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건 부담 없이 접근하는 쪽은 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메모리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쪽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운드리 키우고 하다 보면은 후공정을 많이 또
위양하고 키울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가겠죠. 그럼 후공정은 회사들을 좀 더 키우겠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AI 반도체를 키우기 위해서 HBM3나 또 이제는 삼성전자는 HBM PIM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가 아니라 거기다 PIM까지 붙습니다. 프로세싱 메모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안에 메모리 과정만 저장만 할 줄 알았더니 연산까지 합니다. 이걸 삼성전자는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려고 좀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도 영향을 끼쳤을 때 그럼 이게 그냥 뭐 메모리 반도체 이거 64기가 하나 이게 아니라 이거를 지금 키워서 움직이는 패키징이 또 중요하겠죠. 패키징 하는 회사들 그래서 뭐 저희가 알고 있는 하나마이크론, 하나머터리얼즈 이 관련된 쪽이나 아니면 또 SFA 반도체나 이런 검사 쪽까지 다 들어가는 회사들 요즘에 또 두산 테스나까지 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후공정 쪽에서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후공정 하나, 정공정 하나 만들어 놓고 EUV 하나 이렇게 딱 세팅해 놓고 이왕이면 메이커 하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렇게 딱 세팅해 놓게 되면 계좌에 한 20%대에서 한 40% 사이 정도까지는 일단 세팅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를 사는. 네. 포트폴리오 비중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 차지하고 좀 길게 끌고 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외국인도 사고 있고 바닥도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뭐 장기적으로 이제 그런 쪽은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잘 고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